네, 안녕하세요. 임승환입니다. 자, 오늘 2025년 7월 1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주식시장 장중 내내 빠지다가 지금 3시 넘으면서 플러스로 바뀌어서요. 분위기가 또 괜찮습니다. 강세장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어쨌든 이따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이제 주요 이슈들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미국 마감 시황하고 마이크론이 뭐 공급 강의가 있어서 오늘 폭락을 했는데, 하이닉스도 같이 좀 흔들렸죠. 근데 그 내용하고요. 엔비디아 드디어 중국의 H20칩 판매 다시 허가 받았어요. 이거 삼성한테 호재입니다. 삼성이 여기 HBM3 공급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이게 핵심 제품은 아니지만 이제 삼성한테는 좀 긍정적이고,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제 나왔던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재산업화 없이도 서방이 재무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카드뉴스로도 올려드렸고, 요게 이제 어디냐면 그 파도라는 사이트 아시죠? 예, 거기에 이제 한 번씩 글들이 이런 이제 외신 자료들을 이제 한 번씩 올라오는데, 그 내용이 있어서 한번 좀 요약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요게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 있더라고요. 중국 BOE 요 기사는 거의 근데 시장에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동아일보에서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가 나왔고, 중국 BOE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영업비밀 침해했다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직 가결정인데, 올해 이제 아마 그 하반기 어디죠? 11월인가? 그때 최종 판결 나는데, 뭐 이대로 아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우리나라 OLED 업체들한테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700억 달러 규모의 AI 및 에너지 투자 계획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골드만삭스가 시장의 AI 피크론을 걱정하는 건 시기상조다. 이런 좀 내용이 있었고, SK온이 미국 배터리 공장 불가능한다는 기사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1조 원짜리 ESS 프로젝트 시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주들한테는 둘 다 좋은 뉴스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 보고서 이제 저희가 이게 말씀드리면, 오늘 그 저희 당사에서 지수 4천 얘기를 했어요. 4천, 야, 진짜 꿈 같은 숫자인데, 예, 꼭 가길 바라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이 또 담겨 있어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접힐까 열릴까. 근데 안 그래도 오늘 장중에 그 애플 전문가죠. 거밍치라는 대만의 애널리스트가 파이넴텍 아시죠? 폴더블 힌지, 이 회사를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네, 그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이 중국산 라이선의 확정 관세 부과를 결정을 일단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하고, 그래서 뭐 대상과 CJ 제일전황이 좀 수혜를 받겠죠. 네. 그리고 ECH, 요게 이제 롯데정밀화학이 만드는 거죠. 요 부분에 있어서 22년 10월 이후 요게 최고치 달성했고, 화학업종 2분기 실적 이제 전망하고, 자동차 배당 인심 후해질 것을 사자. 요 내용이고, 기업 분석은 현대글로비스, VM, 덕산네오록스, W게임즈, 파이넴텍, ST팜, 디오, 대한조선, 예, 그리고 유니셈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전자공시는 어제는 제가 찾아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예, 뭐 아무리 봐도 소개해드릴 만한 게 없더라고요. 자, 트럼프의 타코 트레이드 나스닥 사상 최고치. 트럼프가 어쨌든 지금 관세로 이렇게 위협하는 걸 시장이 안 믿는 거죠. 다우가 어쨌든 올랐고, 나스닥 올랐고, S&P 500도 올랐습니다. 반도체는 좀 빠져서, 오늘 마이크론이 많이 빠졌고, 금리 조금 올랐고요. 금리 4.5 넘으면 뭐 또 미국 채권 투자하기는 또 좋은 위치긴 한데, 어쨌든 미국 금리는 뭐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달러 올랐고요. 환율 올랐고, 유가 빠졌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한 30% 고일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시장 뭐 그러든가 말든가 여전히 그러고 있고, 트럼프는 러시아가 50일간 휴전 합의 안 하면 100%. 근데 뭐 둘 다 뭐 무역 서로 안 하잖아요. 근데 뭐 100% 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 러시아 제재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관세 때려봐야 별 의미가 없죠, 사실. 예. 엣지워터에서 HBM이 2026년까지 공급 과잉에 직면할 수 있다. 마이크론 주가가 4% 빠졌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은 어쨌든 사상 최고치로 갱신을 했고, 소비자 물가 소매 판매 데이터 발표 앞두고 좀 관망세였습니다. 기술주들은 오늘 뭐 큰 변화 없었는데, 뭐 마이크론이 좀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는 러시아가 비협조적이다. 그래서
아무튼 관세 때리겠다. 근데 둘은 무역 규모가 작아요. 그리고 러시아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추가 제재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이제 오늘부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큰 관심사는 실적 아닌가. 예, 요게 이제 관세를 덮을 수 있을지 그렇게 보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 파월 의장한테 금리를 계속 압박하고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캐나다, 멕시코, EU 등에 대한 고일 관세 부과로 인해 실효 관세율이 4% 인상될 거며, 이는 물가를 0.3% 이상 포인트 이상 올릴 걸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오르겠죠. 금리가 이렇게 그 관세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지만 뭐 쉽진 않은 상황이죠.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근데 이제 9월에 낮추겠죠. 그 메타가 데이터 센터에 이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수천억 달러를 이제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언론 보도가 또 있었고, 원래 AI 지출에 진짜 진심인 기업 중에 하나죠. 뭐 거의 지금 그쪽에 완전히 집중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커버그가 이게 진심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투자도 많이 하는데 온갖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일 AI에 지분 투자하면서 여기 CEO인 알렉산드르 왕을 영입했고, 깃허브 CEO, 그 다음에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 CEO, 또 최근에 애플의 AI 팀 이끌던 루밍판까지 다 영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재란 인재를 그냥 다 모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돈도 돈이고 인재도 인재, 투자도 하면서.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프로메테우스, 하이페리온 이 두 개를 일단 건설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건 반도체한테 다 좋은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한 축은, 미국이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축은 데이터 센터. 예,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밸류 체인은 계속 집중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뭐 테슬라가 xAI에 합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이게 머스크 이코노믹스죠. 테슬라, 보링 컴퍼니, 예, 그다음 스페이스X, 뉴럴링크. 이거 인간 여기 뇌죠. 예, 뇌신경. 이게 뭐라 그러죠? 칩이 여기다가 이제 칩 심어가지고 하는 거죠. 최근에 테슬라 주가 반등하는데 xAI에 대해 스페이스X가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테슬라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좀 있나 봐요. 그러면 나중에 둘이 합병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AI 기업으로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머스크는 일단 반대한다 그랬어요. 합병 안 된다 했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근데 머스크 회사들이 옛날에도 합병한 적이 있어요. xAI가 머스크의 그 트위터 있죠. 엑스닷컴을 합병했죠. 인수했죠. 그리고 2016년에는 그 테슬라, 그러니까 머스크 가족들이 운영하던 솔라시티를 인수했고, 테슬라가. 예. 그리고 엑스닷컴과 xAI에서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또 서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뭐 합쳐도 이상할 건 없다 이렇게 보고, 댄 아이비스 그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와 xAI의 제휴가 테슬라의 AI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라는 또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일단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일론 머스크가 투표에 붙여서 테슬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xAI 투자하는 건데, 그게 가능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고, 투자하면 지분을 일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AI에 대한 이제 그게 강화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합병까지는 모르겠고, 이런 좀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테슬라 올랐고, 엔비디아는 뚜렷한 이슈 없었고요. 마이크론이 갑자기 HBM 공급 과잉 문제가 뭐 이렇게 발생할 거다. 이게 뜬금없는 공급 과잉이죠. 아무튼 그래서 갑자기 4% 폭락했고요. 팔란티어는 올랐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이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애플은 좀 빠졌는데, 애플이 좀 더 적극적으로 M&A 해야 된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 뚜렷한 이슈는 없었는데, 올해 어쨌든 AI에서 뭔가를 못 보여줬잖아요, 애플이. 그래서 좀 주가는 좀 여전히 부진하고, P&G가 이제 프록터 앤 갬블이죠. 대표적인 생활 소비재 만드는 기업인데, 아마존의 매출 비중이 낮아요. 근데 아마존이 지금 제일 커지고 있는데, 주로 이제 아마존이 아니라 P&G는 월마트나 이런 데 납품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비중이 나와서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쪽 의견이 있어서 목표 주가를 낮췄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제 TD코인이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비트코인 많이 산 걸로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금 조달을 되게 잘하고 있대요.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이거를 아무도 못 따라간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자금 조달을 따라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맥도날드 주가는 올랐지만 평가는 별로 안 좋아요. 미국에서 맥도날드 햄버거가 더 이상 최고의 선택이 아닌 걸로 멜리우스 리서치가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들은 더 건강하고 신선한 식사.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이게 뭐 그러니까 더 건강하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서브웨이는 좀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맥도날드 햄버거에 대해선 지금 일단 최고의 선택은 아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맥도날드 주가는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자, 반도체 아까 엔비디아 중국에 H20칩 수출 허가했고,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한테 호재예요. 삼성이 여기 HBM 공급하거든요. 저가형 칩이니까 공급해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아쉽죠. 이게 아니라 엔비디아에 블랙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건 뭐 언제 될지 모르겠고요. 자, 마이크론에 대해서 JP모건이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이제 텔레그램 요걸 쓰는 이제 텔레그램이라고 하는데, KK 컨템포러리즘, 거기 이제 출처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올려주셨는데, HBM 공급 과잉 가능성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오늘 아까 한 리서치에서. 그래서 엔비디아가 HBM3 재고를 많이 갖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HBM 내년도 계약을 안 맺고 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내년 물량 계약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HBM4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HBM4를 누가 먼저 선점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계약을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이미 물량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HBM3를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엔비디아가 물량이 부족하진 않은 걸로 보인대요. 근데 이건 또 샌디스크라는 낸드 회사는 좀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첫 번째 포인트는 좀 다소 다르다. 울트라 이 수요가 예상보다 여전히 강할 것 같지만, 뭐 마이크론에 대해 시장에서 들은 부정적인 피드백은 뭐 우리도 충분히 언급을 했다. 아마 JP모건에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낸드 시장은 여전히 회복 못하고 있고, 이번에 삼성도 적자 났거든요, 낸드. 그러니까 낸드는 아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좋진 않은데 공급이 줄면서 그래서 가격은 올라갔죠. 메모리 관련 이제 잡음이 나왔는데, 아마 이분이 애널리스트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내년에 HBM3를 전혀 구매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HBM3를 전혀 구매 안 한다고? 근데 그렇게 지금 견해가 그 보고서가 나왔나 봐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소음이다.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 와전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약을 안 맺는다는 게 왜 HBM3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급 계약을 안 맺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좀 과한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물량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신중하자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보고 공급 계약을 맺겠다 이런 것 같고, 그다음 브로드컴이 삼성에게 HBM 공급을 요청했던 업체들이,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HBM 브로드컴에도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번에. 근데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로부터도 급하게 확보하려고 하는데, 마이크론은 그런 추가 공급은 없다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여전히 공급은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HBM이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실제로 현재로서. 근데 오늘 아까 그 미국의 한 이제 리서치에서 마이크론 공급 과잉, HBM 공급 과잉 얘기를 내면서 안 좋게 이제 이 보고가 나오다 보니까 마이크론 주가가 폭락을 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좀 빠졌는데, 실제로 이제 보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JP모건의 의견은 좀 와전된 거 아니냐. 그리고 삼성에게 HBM, 이게 근데 어떤 얘기인지 저도 정확히 이해가 안 가요. 브로드컴이 삼성이나 요새 AMD가 있잖아요. 삼성 거 쓴다 그랬죠. HBM3. 삼성한테 너무 다행인데, HBM3를 이제 삼성 거 쓴다고 하니까, 엔비디아는 아직은 아니지만. 근데 이걸 요청했는데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로부터 또 급하게 확보한다는 건, 삼성이 그만큼 지금 물량을 삼성한테도 일단 가져가지만 너무 지금 수요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수요가 너무 많아서 삼성 혼자 다 못할 수 있다. 그것 때문인지 수요가 많아서. 이러면 삼성한테도 좋은 거죠. 삼성한테도 다 못하니까 이제 급하게 마이크론 하이닉스도 필요한 거고. 아니면 삼성한테 맡겼는데 삼성이 수율이 또 안 나와서, 엔비디아처럼 이게 좀 안 돼서 그래서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로 돌린 건지, 이건지는 모르겠어요. 후자면 악재잖아요. 근데 이 내용만 봐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다고 뭐 이게 삼성 다 테스트 통과했으니까 간 거잖아요. 그죠? 아니 브로드컴과 무슨 AMD가 뭐 테스트도 안 해보고 갑자기 삼성 거 쓸게요.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통과는 다 했기 때문에 테스트는 끝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아마 삼성 걸 지금 받고는 있는데 삼성이 아마 공급량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한 거지 삼성이 또 뭘 못 만들고 이런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러면 애초에 뭐 공급도 못 했겠죠. 예. 그래서 그거는 가능성은 없고 전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요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 전자가 맞다면 결국엔 이거는 지금 HBM이 공급 과잉이 아니라 이런 엔비디아 말고도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되게 긍정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예. 뭐 여러 가지 좀 잡음들이 좀 있어요. 예. 근데 흔들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 예전에 한번 드론 관련된 기사들 소개해드리고 저희도 투원투게더에 이제 한번 드론 관련해서 그때 이제 저희도 한번 카드뉴스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드리긴 했는데 지금 이제 독일 라인메틀의 레오파드 2 전차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미국 오하이오주에 그러니까 합동 체계 제조 센터라고 있거든요. 미국에 에이브럼 탱커 아시죠? 미국에 정말 유명한. 근데 여기는 새로운 전차 안 만들고요. 구형 전차와 자체와 포탑을 분해해서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전차 한 대 개조하는 기간은 무려 2년이나 되고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6주도 되지 않아서 이 공장에 에이브럼 전차를 주문했지만 아직도 인도도 안 됐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2년 전에 했는데 아직도 인도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빠른 겁니까? 그 K2 전차. 그러니까 폴란드가 한국과 괜히 계약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느려요. 근데 지금 전쟁은 드론 전쟁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사주면 끝난대요. 완성이. 전쟁은 경제를 변화시키고 더 많고 더 정밀한 무기를 시급히 생산해야 하는 상황은 하룻밤 사이에 새로운 상황. 그러니까 드론 전쟁의 시작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는 해군이 없어요. 거의. 근데 배 한 척. 근데 러시아의 막강 흑해함대를 드론으로 타격해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죠. 예. 그래서 드론의 이제 효용성이 좀 되게 커졌고 미국도 좀 방산업체가 많이 줄었어요. 42,000개에서 29,000개로 좀 줄어버렸습니다. 급감. 근데 여기 근무하는 평균 노동자 연령도 59세. 규모가 줄고 고도화된 산업은 필연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고요. 고급 무기 제작은 1년이 걸리고 5세대 전투기는 18개월, 장거리 미사일은 2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예. 이게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점점 그리고 뭐 F-35 최첨단 전투기부터 해서 만드는 시간은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안도릴 대표 방산업체 장인의 수제품 같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근데 이 같은 구조는 미국의 무기 비축량을 줄이고 생산의 문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거기에 또 되게 특화돼 있어서 되게 이제 많은 나라들이 선택을 해주는 거죠. 미국이 탄약 비축량 회복하는데 7년 걸릴 거라고 합니다. 대만에서 충돌 나면 미국 탄약은 빠르게 소진되고 함정과 항공기는 파괴되고 전력은 급속히 고갈될 수 있다. 그래서 워싱턴 소재 싱크테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가상전쟁 시뮬레이션을 했대요. 중국하고 미국을. 3주 만에 미사일이 다 없어진대요. 미군이 보유한 게 없어진대요. 미 국방부는 155mm 포탄, 이거 풍산이 하는 거죠. 풍산도 만드는 거죠. 예. 만드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미 국방부가 이제 75,000발까지 증상하겠다 목표 세웠지만 실제 생산량은 월 4만 발. 최근에 풍산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포탄 공급 부족 이슈가 있죠. 그래서 비상시에 생산 속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아무리 최대한 증산해도 월 전차 생산량을 30대까지 늘리는 게 한계래요. 15대에서. 그리고 3주 만에 소진된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 시뮬레이션 했죠. 그럼 3주 만에 미사일 다 없어진다 그랬죠. 그거를 보충하는데 8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딱 이 기사 보시면 느끼는 게 뭐예요? 아, 재래식 무기 만들기 너무 어렵고 이거 공급 늘리는 거 너무 극한이고 미국은 더 힘들고 우리나라는 좀 가능해요. 우리는 지금 계속 생산을 하니까. 근데 이게 뭐 이게 미국만 그러겠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 독일 같은 경우도. 그리고 중국이 히토를 갖고 있잖아요. 제트 엔진 요런데 요런 이제 방산 무기에 들어가거든요. 드론 추진체 요런 데도 들어가고. 이거를 중국이 갖고 있고. 그래서 MP 머티리얼즈 최근에 국방부가 미국에서 투자한 것도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토도 지금 국방비 늘리겠다 그랬고, 지금 미국도 이번에 국방 예산 늘렸죠. 그래서 계속 증가해요. 근데 무기, 재래식 무기 생산 쉽지 않고, 드론은 반대로 빨리 만들 수가 있어요. 저렴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기업들은 지금 드론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자, 드론 전쟁의 시대가 왔고, 전장의 양상을 바꾸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드론을 사용한 첫 번째 세계대전, 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지금 1차 드론 대전에 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참호 속에서 막 이렇게 싸우는데, 이제 참호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드론이 다 발견해가지고, 예, 참호가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여우굴 속으로 분산 배치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해상 드론은 러시아해군 기동을 아예 마비시켜 버렸고, 그러니까 나홀로 집에 보시면 여기 집에서 뭐 하죠? 이 집에서 기억나시죠? 맥컬리 컬킨. 저도 뭐 여러 번 봤어요.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봤고. 근데 그때 이제 이 친구가 뭐를 했죠? 집에서 장난감과 집안 도구 이용해서 도둑 물리쳤잖아요. 그냥 집에 있는 장난감 가지고 이게 장난감 무기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런 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도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드론으로 작게 또 설계해서 지금 러시아군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에이브람스 전차 31대 보냈지만 20대가 러시아군에 의해 또 파괴됐대요. 금방. 또 옛날 무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자폭 드론에 또 되게 취약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미국도 이게 딜레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얼마 전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드론 생산 이제 본격적으로 늘리겠다 드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드론주들이 막 사상 최고가 가고 있거든요. 뭐 지금 쫓아가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드론의 시대가 명확히 열리고 있고, 이거는 뭐 몇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전쟁의 양상이 많이 바뀌었고 했는데 지금 이게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더 확산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는 드론이 정말 중요해졌고, 중국 드론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드론 밸류체인은 에어로바이러먼트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레드캣 홀딩스, 크라토스 디펜스, 여기도 되게 유명합니다. 요즘 요런 이제 한 3개 기업 정도가 있고 미국에. 그 다음에 한국은 드론 제작사라기보다는 T3 아시죠? T3 몇 번 소개해드린 게임 개발사인데, 여기가 그 중국의 DJI, 그 드론 수입해서 유통하는 회사예요. 실제로 이제 이걸로 좀 돈을 좀 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밸류체인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이 길었네요. 좀 빨리 해볼게요. 자, 중국의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영업비밀 침해했던 동아일보 기사가 나왔고, 판단이 나왔고요. 그래서 국제무역위원회가 7월 11일 현지 시간으로 삼성이 원래 삼성 디스플레이가 영업비밀 왜 우리 거 베껴 썼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침해했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예비 판결. 이러면 거의 끝난 거죠, 사실. 뒤집히기 어려워요. 그럼 BOE는 앞으로, 이건 LG한테 되게 호재입니다. LG 입장에선 지금 삼성과도 싸워야 되고 뒤에 중국 BOE가 들어가는데, 원래 삼성은 앞서갔으니까. 근데 삼성이 이렇게 BOE를 막아버리면 LG는 좋죠. 이제 애플 점유율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LG한테도 되게 좋은 뉴스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11월에 아직 판결이 나겠지만 국내 업체들한테 호재고, 이제 관련 밸류체인 뭐 LG 디스플레이, 덕산 네오록스, 이녹스 첨단 소재, P&H 테크, LX 세미콘 이런 기업들한테는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비상장이니까. 그리고 AI, 트럼프가 700억 달러 규모의 AI 투자 계획 발표할 거래요, 오늘. 피츠버그 인근에서. 그래서 한번, 뭐 저도 내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뉴스 나오면. 그래서 오늘 아마 밤인가 내일 새벽에 아마 발표할 것 같은데, 여기를 AI 에너지. 그래서 오늘 미국의 원전 LNG주 막 관련주들이 막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보고, 골드만삭스는 시장이 AI 피크로는 걱정하는 건 너무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AI 피크론 나와요. 뭐 HBM도 피크론 계속 나오고, 근데 실제로는 그런 적은 없었죠. 근데 어떻게 매년 고성장하겠어요? 성장은 둔화되는데 피크아웃으로 보긴 좀 아직은 이르다. AI 인프라의 주요 투자자인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은 장기 성장의 기반에 계속 투자하고 있고, 인력도 계속 이렇게 그 영입하고 있고, 엔비디아, 하이닉스, TSMC가 매출 전망치 계속 올리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시장이 AI가 돈 버는 거에만 집중하지만 실제 그거보다 비용을 줄이잖아요. AI가 도입되면. 그죠? 그런 변화를 관가하고 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브로드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거 골드만삭스 평가했고, 다만 AMD, ARM은 아직은 실적 기여도가 좀 낮다. AI가 안 된다가 아니라 비중이 낮아서 좀 중립적 시각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자, 음식료, 맞아. 이게 아까 어디죠? 유진투자에서 오늘 보고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 수입기업협회에서 기사가 실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설명해드리면, 유럽 집행위가 반덤핑 관세 확정했어요. 라이신 아시죠? 라이신이 돼지 사육할 때 쓰는 첨가제고 사료. 우리 사람들도 라이신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안 나오고 음식물 통해서만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라이신. 근데 프랑스 기업이 이제 중국이 너무 라이신을 싸게 공급하니까 이제 이 프랑스 기업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소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야, 맞다. 너무 싸게 판다. 그래서 메이와 그룹, 에펜 여기다가 관세를 47, 58.2를 때려버립니다. 고율 관세죠. 유럽이 중국에 때려버렸어요. 확정됐습니다. 이미 7월 12일부터. 그래서 라이신은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우리 몸에서 못 만들어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이게 영양소인데 근육, 피부, 뼈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대상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수출 중에 있고, 제일 제당 아마 해외에서 제조해서 수출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라이신 점유율이 이 정도 되니까 중국을 대체할 수 있잖아요. 반사이가 없겠죠. 네, 이 뉴스는 좋은 뉴스고요. 자, 그다음에 배터리 뉴스인데 SK온이 이제 배터리 공장 풀관한다. 이거 옛날에 증권사 보고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 한두 분이 아마 SK온 좋아질 거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을 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사입니다. 그래서 SK온이 미국 아메리카 북미 공장 설립 이제 3년 됐는데 드디어 생산 라인을 다 3개 다 가동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드는 게 현대차의 전기차에 들어가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전기차 생산이 이어지면서 최악으로만 갔었지만 이제는 좋아진다. 그래서 12개 배터리 생산 라인 중 9개가 현대 기아 전용 이제 생산 라인입니다. 네. 근데 대형 SUV도 있거든요. 그럼 일반 전기차보다 1.5배예요. 배터리. 이게 전기차가 안 팔려도 일단 만들어야 돼요. 계속 공장 가동 돌아가고요. 그리고 먼저 딜러들한테 보내기 때문에 그거 안 팔리는 거랑 또 별개예요. 일단 찍어냅니다. 생산을 하기 때문에 좋을 수 있죠. 그래서 SK온은 정말 모처럼 숨통이 튀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좋은 게, 많이 만들면 어떻게 돼요? 보조금 받잖아요. AMPC 유지됐죠. 일단 많이 만들어야 돼요. SK온 입장에서. 그래서 저걸 받아내거든요. 지금은 하나가 아쉬울 때니까, 계속 적자가 너무 크니까. 그럼 SK온이 숨통 트이면 SK이노베이션이나 SK그룹 전반에 이제 훈풍이 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내용이니까 긍정적이고, 또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 오늘 한국경제에서 나왔던 건데, 국내입니다. 국내가 ESS 프로젝트 1조 원짜리 한대요. 국내에서. 좀 의외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ESS가 좀 약간 이게 침체기인데, 옛날에 화재 사고 나서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ESS, 이게 정부가 주도하는 겁니다. 여기 배터리 3사 다 참여했고, 1조 원 규모예요. 540메가.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터리 비중이 6, 70이니까 6천억에서 7천억짜리. 이걸 3개 회사가 나눠 갖겠죠. 어쨌든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컨소시엄 맺어서 아마 이제 전력기기, 재생에너지, 건설기업과 같이 참여할 것 같고, 내년 12월에 완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정부도 되게 이런 ESS에 적극적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 긍정적인 건 중국 기업들을 입찰 안 했대요. 다행이죠. 예. 이제 국내 산업 기여도에 24점을 부과했기 때문에 중국은 들어가 봐야 이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하는데 아마 나눠 가질 것 같아요. 3사가. 옛날에 화재 나서 그래요. 근데 그래서 ESS 건설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LFP로 지금 이제 돌아서면서 LG엔소가 SK온이 지금 공략을 하고 있고, 예. 국내 배터리 공장을 국내 배터리 공장 지금 요새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돌아가면, 그러니까 미국도 ESS 좋죠. 우리나라도 ESS 살아나죠. 서로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주들한테는 힘을 실어주는 뭐 긍정적인 이런 기사들이 한두 개씩 나와서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ESS가 일단 지금 전기차 쪽은 워낙 어렵다 보니까 ESS가 핵심이고, ESS 핵심에 중국이 전 세계 1등인데 중국은 이제 빠져요. 중국은 중국 내에서만 해야죠. 미국도 못 가고 한국도 좀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총 투입 예상금이 앞으로 이게 40조 원짜리래요. 정부가 하는 게 사업만. 엄청나죠. 2038년까지. 그러니까
이걸 연으로 나누면 2조 8,500억짜리입니다. 이게 적은 시장이 아니에요. 연간 2조 8,500억. 여기에 배터리가 60%만 돼도 1조가 넘어요. 1.2조. 예. 적은 숫자는 절대 아니죠. 연간. 예. 이게 플러스 매출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주들 좀 훈풍이 부는 이제 분위기들 나오니까 좀 희망을 좀 배터리주도 갖고 계시면 너무 힘드신데 저는 뉴스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보고서가 요건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주가는 부담되지만 유동성 환경은 개선 중에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유동성이 계속, 이 글로벌 유동성이거든요. 이게 올라오는 거,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예. 올라오고, 달러는 약세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싸요. 밸류가. 예. 감세한 통과됐죠. 이거는 어쨌든 소비엔 긍정적이에요. 기업들도 투자를 늘릴 수가 있고, 규제 완화하겠죠. 자율주행, 규제 완화, 알래스카 가스관 규제에서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계속해서 아마 규제 완화로 투자 재고 가능해서 이 부분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아직 기업들이 관세 비용 전가는 안 하고 있어요. 아직은 하겠죠. 언젠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 마진율은 좀 악화되니까 이 부분은 또 장기적으로 일부 부담입니다. 미국 밸류 부담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미국은 아직은 좀 이게 고평가 좀 부담이 있어서 미국 외쪽에서 기회를 노려보자, 이런 좀 시각입니다. 그래도 2분기 실적 괜찮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 한국은 여전히 위가 열려있다. 대여정이 시작됐다. 4천까지 가는. 이렇게 ROE가 여기고요. PBR이 지금 여기니까 너무 낮아요. 이제 이거를 ROE로 올리면 이게 끌어올리거든요. 같이 가요. PBR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급등하는 거죠. 당연히. 미국은 PBR 4.65배, ROE가 20.6%, 우리나라는 ROE가 10, PBR이 이제 1배. 예, 그냥 극단적 저평가예요. 아직도. 이렇게 보면. 예, 비싼 게 아니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ROE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이 1.34배 가면 코스피 4천 갑니다. 예, 이제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상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해 보이고, 강력한 정부 의지, 상법 개정, 또 개인들 아직 제대로 시장 참여도 안 했어요. 아직도. 예, 그 다음에 MSCI 선진지수 기대도 있고, 또 여기에 성장이라는 기대감이 붙어야죠. 뭐 늘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증권업종도 좋을 수 있고, 이게 정부가 이렇게 간다면 당연히 증권업종 깐부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뭐 LS라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표시해 봤지만, 저희 LS증권도 그때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가 좀 있어요. 9.2%. 제일 많은 게 신형이죠. 그래서 신형이 진짜 많이 올랐죠. 이 부분 때문에. 그리고 아마 소각 얘기도 나올 거고, 그리고 증권사 이익 전망 개선되니까 지금 너무 이제 단기간에 증권사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가격 부담은 있다고 하지만 밸류 부담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익이 전망되니까. 그리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 이동 기대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게 금융자산인데 20대, 30대는 확실히 금융자산 좀 많죠. 왜냐하면 집은 아직은 없으니까. 대부분 어디죠? 전월세 보증금이죠. 대부분 월세 많이들 사시죠. 20, 30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왜냐면 이제 막 사회활동 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집 살 돈이. 그죠?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전세나 아니면 대부분 월세로 이렇게 이제 혼자 사시거나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꽤 많죠.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소득이 늘면 이제 대출 받아서 이제 아파트로 넘어가죠. 부동산으로. 보통 그 수순인데, 그래서 금융자산이 이제 확 줄어요. 이분 35, 40세 가면 금융자산이 없어요. 이 중에 주식은 얼마나 됐고요? 얼마 없어요. 실제 주식 비중 3%밖에 안 돼요. 예. 조사해보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대부분 예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 비중이, 이게 아파트죠. 아파트 거의. 주택. 예. 전월세 보증금도 떨어집니다. 왜 이제 전세 월세에서 집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너무 심했죠. 이제 이거를 깨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좀 바꾸자. 너무 치우쳐 있다. 이 전월세 보증금하고 부동산 합치면 거의 80%예요. 전체 자산이. 근데 아직 개인들 안 들어왔습니다. 개인들은 이 검은색 선이에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누가 올렸죠? 외국인 일부랑 기관이 올렸어요. 퇴직연금공단 또 설립할 거래요. 그래서 주식시장 활성화 일환인데 퇴직연금 개혁 방안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430조 규모예요. 퇴직연금 전립. 미국은 이게 잘 돼 있어서 주식시장이 마중물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퇴직금이 대부분 주식에 집중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주가 오르니까 다 은퇴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가 올라서 좋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퇴직연금 있잖아요. 저도 이게 제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직접 주식 투자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에 펀드들 이렇게 좀 깔아놨거든요. 근데 그냥 정말 실적 수익률 너무 안 좋았어요. 진짜. 지수형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요새 수익률이 갑자기 점프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주가 지수가 폭등해 버리니까. 예, 당연한 거죠. 그거는 뭐 그렇게 안 좋을 때 이렇게 모으셨던 분들은. 예. 근데 어쨌든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 지금 아직도 대부분은요, 예금 비중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주식시장 쪽으로 이제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이 선순환 구조가 펼쳐지는 거예요. 주가 올라서 또 좋고, 예,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하나의 약간 마중물 역할도 할 거고. 그래서 요거를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돈이 이렇게 많은데 어쨌든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또 금리와 환율 떨어지는 것도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이고, 주주환원 늘어나고 있고요. 예, 차사주 매입 배당. 관세 불확실성 지금 마무리 국면이고, 상반기 관세 충격 불가피했지만 이젠 적응하고 있고, 그래서 관세 나와도 시장이 반응도 안 합니다. 지금. 그죠? 그러든가 말든가. 예, 감세안 통과되고 오히려 규제 하나 하고 이런 좀 분위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아이디어 삼아서 제가 강연회 때 요건 정리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주 이제 강연회 있잖아요. 예, 주말에. 이번 주 참고로 주말에 저희 선지장님하고 제가 이제 강연회 하죠. 1시에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이미 다 마감됐어요. 마감돼가지고 뭐 거기 신청하셔도 안 되는데 160좌석인데, 근데 혹시 이제 안 오시는 분들 계시니까 뭐 신청 못 하신 분들도 와 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장담은 못 하겠어요. 이게 자리가 혹시 이제 아예 없으면 뭐 어떻게 될지 저도 난감한데, 밑에 뭐 계단에 앉거나 이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어쨌든 지금 다 마감이 돼가지고 한번 자리가, 그러니까 좌석은 다 마감됐는데 그 중간중간에 뭐 이게 앞쪽이나 이런 데 좀 불편해도 앉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다 차셨는데 또 추가로 오시게 되면. 예. 근데 또 이렇게 신청해 놓으시고 안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한 20, 30% 안 오세요. 원래 이렇게 보면. 예. 이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강의할 때 제가 1시간 정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저 선지장님이 일단 강의하시는데 주로 Q&A, 질의응답 많이 하시겠대요. 그래서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도 정말 성공한 전업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노하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요 내용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베트남하고 영국이 뭐 했죠? 보잉 항공기 구매해버렸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보면 강매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어요. 여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협상의 결과로 지금 베트남, 요게 지금 보잉 항공기 수주한 겁니다. 보잉은 좋죠. 왜 여기 집중하냐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제 이 방송의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보잉 한 대당 1.3억 달러, 500대는 650억 달러, GDP의 0.2%입니다. 트럼프가 이거를 보잉 수주를 쌓아가면 여기서 창출되는 고용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제조업에도 영향을 줘요. GDP가 옛날에 0.5%포인트나
기여를 했대요. 보잉이 생산 늘리면. 예. 지금은 이제 좀 그때보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0.2%. 이게 미국 GDP의 0.2%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난 숫자예요. 예. 안보 문제도 자유롭고 ISM 제조업 지수도 올려요. 그러니까 보잉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미국 주식 중에 보잉? 한번 고민해 볼까? 예, 그거죠.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보잉에 납품하는 기업이 있다면, 예, 이건 구조적이에요. 이제 앞으로 협상 관세할 때 야 보잉 사, 예, 밀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LNG 수출 확대 통해 LNG 수출도 늘리면 좋아요. 왜? GDP가 올라가요. 수출하면 일자리 창출되고. 자, LNG 수출 늘어나면 누가 수혜받아요? 딱 떠올라야죠. 피팅, 대광, 성광멘트, 그죠? 딱 떠오르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5천억 달러 AI 프로젝트 첫 삽은 떠졌다. 이게 의문시했죠. 이거 진짜 하는 거 맞아. 근데 실제 시작했어요. 이미 텍사스주에서. 요겁니다. 여기 시작했습니다. 예. GE 버너버가 가스터빈까지. 나중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할지도 모르죠. 예. 뭐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뭐 데이터 센터 기자재나 여기 관련된, 예. 결국 이번 감세안으로 연간 3천억에서 5천억 달러 재정 적자 증가하죠. 연간 월간 관세 수입 200억, 300억. 이거를 이제 월간 12를 곱하면 한 연간 3천억 달러. 자, 이 순간 감세안으로 인한 재정 적가를 해소하고요. 보잉 매출액이 연간 800억에서 1000억 달러 나와요. LNG 수출 연간 800조. 이거 더하면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게 없어져 버려요. 늘어나는 만큼을 해소시키는 거죠. 그 트럼프의 생각이 이런 게 있다면 정말 이거 좀 놀라운 거죠. 관세로 우린 다 피해만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도 그게 아니라 감세안 통과시켜서 경제 성장시키고 요게 적자가 늘어나니까 이걸 요 세 개로 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관세로 메꾸는 건 아는데 보잉과 LNG로 메꾸겠다. 거기다 스타게이트까지. 그럼 이 세 가지 파트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여기 관련된 거.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저희 당사의 홈페이지에 요 보고서는 있으니까 직접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 뭐 회사 계좌 가지고 버블의 조짐 저희 정다운 황산혜 연구원님이 그래서 저희 뭐 당사에서가 아니라 너무 보고서 잘 써서 저도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접힐까 열릴까. 이제 폴더블 아이폰 나오겠죠. 내년에 나오는데 애플에게 점유율하는 더 큰 고민이거든요. 중국에서 지금 5위까지 추락했어요. 폴더블이 필요해요. 그래서 출시 지연 뭐 가능성 별로 없다. 내년 3, 4분기에 나올 거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용 공장 이미 구축을 했어요. 이미 애플이 돈 줬을 겁니다. 벌써. 애플은 전용 공장을 원해요. 폴더블 아이폰 수요 뭐 많지는 않겠죠. 뭐 폴더블 폰이 대세는 아니니까 그래도 1000만 대까지는 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삼성이 독점합니다. 폴더블 아이폰 패널은 2년 동안은. 왜냐하면 삼성은 지금도 만드니까 폴더블 그쪽을. 이거 뭐 당연한 현상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LG가 나중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국내 소부장에 좀 주목하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덕산 네오룩스, UTG 울트라 싱 글라스라고 여기 이제 유리죠, 유리. 도우인시스, 내장인지는 파이넴텍. 근데 오늘 파이넴텍 그 외장인지가 KH바텍인데 여기 고밍치 대만에 이분이 이제 힌지 공급사 파이넴텍이 수혜다. 왜냐하면 폴더블 아이폰에 삼성 디스플레이 탑재 방안이 결정되는데 이게 접힐 때 막 주름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런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이넴텍이 좀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아까 이제 중국산 라이신 확정 관세 그 내용이에요. 그건 설명드렸고 예. 그래서 5년 후에 만료가 되는데 5년간은 어쨌든 관세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제 한국 대상과 제일제당이 수혜받는다라는 내용이고 화학업체 관련해서는 이제 ECH가 그 롯데종밀하게 만드는 에폭시 수지 원료인데 이게 스프레드가 $1000 그러니까 원재료 비용 대비해서 뺀 거죠. 예, 판가에서. 그게 그래서 10월 초 이후로 가장 높으니까 이러면 3분기부터는 아마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이 노후화된 ECH 플랜트들 폐쇄도 발생해 경쟁이 줄어드는 거죠. 예, 롯데 정밀화학이 국내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 같다.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유업체 영업이익은 좀 2분기 안 좋겠지만 그래도 S-오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석유화학도 지금 그렇게 썩 좋은, 그러니까 2분기는 대부분 좋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LG화학과 하나솔루션은 2분기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적어주셨고, KCC는 기대에 부합. 그리고 정유는 2분기 안 좋지만 미국의 수급이 타이트하고, 미국은 지금 이게 좀 공급이 부족한가 봐요. 근데 이거를 만회해줄 국가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이 미국의 원유 수출.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난 3년간 SOL 주식 엄청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제 해소될 거다, 이런 내용이고, 최근 뚜렷하게 순매수로 전환했다. 샤인 프로젝트 이제 관련한 가치 부과, 요게 이제 바로 원유에서 그 에틸렌 같은 이제 롯데케미칼이 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SOL이.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내년에 아마 완공될 걸로 보이니까 뭐 SOL을 좋게 봐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화학시장 불확실하지만 KCC나 이런 쪽 괜찮을 것 같다. 금호석유도 대규모 자사주. 예, 그래서 KCC, 금호석유, 유니드에 대해서는 좀 좋게 봐주셨고, 태양광도 이번에 IRA 법안 개편한 게 괜찮다, 내용은. 다만 어쨌든 지금 중국이 또 우회해서 미국으로 수출 늘리는 증거가 포착됐기 때문에 좀 재고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하반기 좀 불확실하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뭐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요새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래도 하나솔루션 긍정적인데, 일단 윤재성 연구원님은 하나솔루션보다는 KCC, 금호석유, 유니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배당 인심이 후해질 곳 찾자, 분리과세 법안 발의하죠. 배당 성향 35% 이상인 이 기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관세 우려로 지금 주가가 소외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순연금이 시총이 무려 40% 초과했고요. 현대모비스 27, S&T모티브 PHA는 50%, 대원산업과 서현이 시총보다 현금이 더 많아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3사는 배당 성장주고, 수익성 높은 밸류스 체인 3사, S&T분, SR, 대원산업의 영업이익률은 8에서 10, 순연금 구조. 그래서 이런 기업들 주목하자는 내용 같아요. S&T모티브 자사주 10.2, 대원산업은 기아의 카니발과 EV3 시트 납품했는데 순연금이 시총 대비 무려 147입니다. 서현과 넥센은 자사주 비중이 각각 7.5, 9.24. PBR 너무 낮죠. 0.18배가 뭡니까 이게. PBR이. 참고로 넥센은 얼마 전에 지난주에 VIP 자산운용이 또 지분 또 추가 매입했어요. 서현은 순연금이 시총의 108%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내에서 이런 좀 밸류가 괜찮은 기업들을 좀 보자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신기술 확산 속도가 빠르고 판매 경쟁이 가장 치열한 전 세계 최대 시장이고, 차량 해외 수출 또한 급가속 중인데, 현대글로비스 얘기해요. 중국이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수출을 옛날에 전기차를 많이 만들면서 내연기관차가 이제 안 팔리니까 수출로 해외 도피했고, 내연기관을 살리기 위해 수출 2차 전환은 지금 스마트카를 이제 대중화시키다 보니까 전기차가 또 남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해외 수출 대량으로. 이렇게 수출 증가하면 누가 좋아요? 차량 운송. 선박 공급부죠. 글로비스가 실제 중국 차도 운송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좋다. 그래서 글로비스의 운영 선박수가 이렇게 늘어난다. 이건 성장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중국차 수출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당연히 이익은 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주주 환원이나 지배구조 전환. 예. 정의성 의장이 지분 많이 갖고 있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도 10%를 지금 이렇게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글로비스 매력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1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배당도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괜찮다는 내용이니까 주가 싸요 여전히. ROE가 이렇게 높은데 PBR이 1배가 안 되니까요. VM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닉스에 식각 장비 납품하는 기업인데 2분기 실적 좋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일부 D램 투자 계획 중이라고 했는데 M15 이제 올해 11월에 아마 완공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매출이 본격화될 것 같고, 낸드는 일부 전환 투자지만 신규 투자는 낸드 쪽은 좀 어렵다. 근데 주로 D램 쪽에 집중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식각 장비를 하이닉스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어요. VM이. 하이닉스예요, 거의 납품은. 원래 이런 장비들은 이제 미국 기업들이 거의 독점했죠, 일본하고. 근데 이걸 국산화 성공해서. 그래서 VM 점유율이 계속 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니까, 뭐 요새 주가 좀 빠졌죠. 빠졌지만 기회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고, 뭐 덕산네오록스는 현대중공업 터보기계만 이게 어쨌든 좀 상장 안 하면 됩니다. 자꾸 저거 이제 상장시키려고 하니까 좀 주주들이 좀 화가 나죠. 그래서 덕산네오록스 실적은 2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블랙 PDL,
여기다 현대중공업 기계 어떻게 보면 현대중공업 터보기계죠. 터보기계가 원전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펌프 만들죠. 예. 그래서 이제 원전 수혜주로도 좀 각광받고 있어요. 거기다 폴더블폰 나오죠. 애플도. 이 두 가지가 더 좋기 때문에 내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했고요. 현대중공업 터보기계 상장시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다음에 부국증권에서 지난주에 설명해드렸지만 지난주 어젠가요? 와우게임즈 인수했다 그랬잖아요. 독일에.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성장을 할 것 같고 자사주 매입도 발표했고 자사주 매입이 완료되면 총 자사주 보유량이 이제 10%가 되니까 주주환원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1에서 2% 하기로 했거든요. 하반기에.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고 자사주 매입 와우게임즈 인수에도 수년금이 무려 7천억이 남아요. 더 하겠죠. 그러니까 배당 좀 많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치주로 게임주 내에서 좀 관심 필요하고 파이nem텍은 이제 뭐 아까 고밍치 의견과는 좀 별개로 어쨌든 이제 보고서가 좀 나왔었는데 파이nem텍 점유율이 일부 좀 하락한 부분이 좀 있었대요. 근데 고밍치 의견은 80% 정도 차지할 거래요. 굉장히 높아요. 뭐 중국 업체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큰 수혜를 받을 것 같고 절대 단독으로 못 들어가요. 뭐 100%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하지만 이 힌지 같은 경우는 아마 양분할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파이nem텍이 거의 80%까지는 오늘 그 고밍지원권이 언급을 해줬고요. 이거 고객사가 요구하는 기술을 부여한 업체는 두 곳밖에 없대요. 그래서 파이nem텍의 공급망 합류 가능성이 높다. 적으시고 실제 아마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최종 벤더 선정이 안 됐는데 아마 이번에 파이nem텍이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지 않겠냐라는 내용입니다. KH바텍에 대한 내용은 아직은 좀 외부 힌지인데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내부 안에 힌지는 안 보이는 힌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파이nem텍 바깥으로 보이는 힌지는 KH바텍과 아마 중국 기업들 이런 쪽이 좀 경쟁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ST팜은 국내 대표 CDM 원료의약품 회사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원료의약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7개의 상업화 제품의 원료를 공급적 꾸준히 수주하고 있어요. 한 번에 대량 수주가 아니라 작은 게 계속 쌓여요. 그래서 공시가 잘 안 돼요. 일정 금액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회사가 그래서 홈페이지로 막 공시하죠. 수주 나올 때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지금 좋고 또 하반기에 아이오니스 올레자르센 이런 임상 결과들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도 성공하면 상업화 물량으로 또 수주를 받을 수 있어서 긍정적이죠. 수주 잔고 계속 증가하고 있고 4분기 고지혈증 치료제 추가 수주도 기대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6년을 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25년 대비 2배나. 그래서 이제는 내년을 본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오는 빅베스를 했어요. 이거 매출채권 손실도 커가지고 정말 안 좋은 거 한 번에 털어버렸거든요. 주가 엄청 빠졌죠. 근데 이제 그게 끝났고 중국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임플란트 있죠. 고령자 관련해서 원래 만 65세 이상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이제 보험 적용해 주는데 이번 신정부는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연령을 1인당 4개까지. 그럼 우리나라 임플란트 회사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빅베스 했고 비용 떨어냈고 현금 흐름 개선 확인되고 1분기에 중국에서 무려 92% 매출 성장 나왔어요. 이 부분 좀 긍정적이죠. 중국에서 2차 VBP. VBP는 중앙에서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대량으로 임플란트를 사가지고 병원에 공급하는 거예요. 디오한테도 좋죠.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하반기 출시 준비하고 있는 신제품으로 내년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중국 VBP 선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뭐 더 나쁠 건 없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 대한조선은 지금 DB금융투자의 서재호 연구원님이 중소형 원유 운반선 벌크선 이제 저번에 기억나시죠? 대한조선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원유 운반선이 핵심이에요. 해남에 있고 연간 12척 그 스웨즈 막스급, 아프랑스 막스급 셔틀 탱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익률 좋은데 내재화 시켰어요. 블록 같은 거. 이 블록 단위로 쪼개서 이걸 합치거든요. 공모 희망가 기준 예상 시총이 1조 6,181억 원 정도 되니까 어쨌든 좀 시가총액도 적절한 편이고 유통 물량도 많지 않죠. 22%면
처음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나머지 78%는 못 나와요. 예. 그리고 이 원유 운반선이 제일 노후 선박이 많아요.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또 중국을 규제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선 좀 수혜를 일부 받을 수 있겠죠. 해당 선종에 대한 대한조선 점유율은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업종이죠. 환해지하고 있어서 환율 떨어져도 그렇게 아주 큰 피해는 아니고요. 원가 절감. 근데 다만 한 가지 악재가 있어요. 작년 12월 이후로 수주가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좀 예,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리스 선사와 수에즈막스 2초 계약하고 수주가 정체돼 있어요. 요거는 회사가 어쨌든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다음 주 22일부터 22일로 알고 있어요. 그 청약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분석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유니셈 반전 기대하. 유니셈 아시죠? 스크러버, 유해가스 제거하는 장치, 칠러 온도 조절기. 반도체 장비사인데 주가 좀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칠러, 스크러버, 여기 경쟁사가 누구죠? GST죠. 예. 국내 점유율은 40에서 50이고, 그래서 유니셈은 이제 30도, 영하 30도 이하에서, 그러니까 100도까지도 된대요. 극 좋은 칠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낸드에 아마 들어갈 것 같고, 근데 스크러버 칠러가 옛날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냥 보조 장비예요. 예. 근데 이제는 중심이 될 수 있대요. 왜냐하면 EUV나 이런 이제 첨단 공정들이 들어가면서 정말 가혹한 환경에서 이게 공정이 이제 되는데, 그러면 고열, 유해가스, 부사물 이런 게 엄청 많이 발생하는데 이걸 또 정밀하게 제어해야 돼요. 이 진짜 비싸지잖아요. EUV 공정만 해도. 근데 이게 고도화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럼 뭐 미세하게 뭔가 오염이 되면. EUV 공정만 해도 정말 예, 열을 실시간으로 냉각해야 되고 정밀 제어를 해야 되고 영하 90도급 극저온 냉각도 필요하대요. 예.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극저온으로 냉각시키는데 칠러 들어가죠. EUV 할 때 EUV에서 발생하는 오존 이런 거 또 처리해줘야 되고, 그 가스들 다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술력 있는 스크러버, 칠러가 필요하죠. 식각 공정에서도 예. 식각 챔버 외벽을 영하 60도 이하로 유지해야 된답니다. 정말 극악의 난이도죠. 또 다량의 유해가스를 없애줘야 되고 나오니까. 예. 그래서 증착 공정은 또 반복적인 고온 공정 하니까 여기에도 역시 이런 스크러버가 필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미세 공정이나 첨단 공정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스크러버와 칠러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주가가 많이 못 올랐죠. 또 HBM, TSV는 구멍 뚫는 공정이죠. 예. 여기서 배기 처리 수요가 또 증가하니까 가스를 또 없애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공정이 진행될수록 오염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처리할 장비는 계속 필요하다. 거기에 핵심이 이제 유니셈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유니셈이 지난 몇 년간 역성장했거든요. 한 3년간 이제 끝나고 올해부터 반등한다. 그래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쟁사는 유니셈, FSD, GST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PBR은 바닥에 있죠. 뭐 오른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에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다 한번 소개는 해드렸고, 오늘 이제 시장만 보고 좀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또 올랐습니다. 대단합니다. 3,200. 아침엔 빠지더니 와, 진짜 세죠. 네. 오늘은 코스닥이 폭등해 버렸어요. 이제 코스닥 위가 열렸어요. 보이세요? 당분간 또 코스닥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위가 열렸어요. 위가 차트상. 네, 코스닥이 이제 시작이고요. 코스피는 이미 달려서 뭐 코스피는 탄력은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닥을 엄청 샀습니다. 1,100억 많이 샀어요. 그게 주요였고, 오늘 원전주 오늘 뜨거웠죠. 아까 그 AI 관련해서 트럼프가 뭐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미국 원전주로 올렸기 때문에 좋았고, 파이nem텍 상한가 가버렸네요. 고밍치 파워가 무섭네요. 오늘 바로 관련주들 다 급등해 버렸습니다. 힌지가 핵심이니까 파이nem텍과 KH바텍이 수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페스도 오늘 올랐고, 전선주 일진전기, 비만 치료제 펩트론, D&D파마텍이 폭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우주항공 쪽 인텔리언테크 좋았고요. HVM도 오늘 오랜만에 우주항공주 좋았네요. 로봇주도 괜찮았고요. 전력설비도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산일전기가 특히 이제 10만원 고지까지 얼마 안 남았고, HBM 이제 장비나 이쪽도 오늘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용기기 쪽도 오늘 좋았고, 원택이 그냥 계속 오르는
아주 좋은 모습이고 파마리서치도 60만 원까지 갔습니다. 삼성중공업 좋았고요. 반도체 장비 VM, FST, 네, 원희가 EPS 다 좋았습니다. 원전주, 그 다음에 화폐, 줄기세포, 임플란트, 풍력에너지, 태용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조선기저제도 오늘 한국카본 좋았고요. 예, 동성화인텍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OLED, 예, 오늘 덕산네오록스가 10%. 이 폴더블폰 때문에 다 간 것 같습니다. 밤에 어제 급등했던 손해보험, 골프 관련주 좀 빠졌고요. 두나무 관련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어제부터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백화점주들 이제 최근에 급등했다 좀 빠졌고, 증권주도 이제 진짜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저희 당사도 좀 그렇고 많이 빠졌습니다. 의류업종은 JS 코퍼레이션은 오늘 좀 올랐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쉬어갔던 것 같아요. 인터넷 대표주도 요새 근데 조금 지지부진하죠. 근데 뭐 인터넷 관련주는 저는 아직 갈 길이 먼다고 봐요. 2차 전지는 오늘 좀 약간 지지부진했습니다. 네, 피팅주도 약간 쉬어갔고, 그리고 시멘트주들, 네, 큰 특징은 없었네요. 오늘 일단 삼성전자 좋았고 하이닉스는 아침에 급나가다가, 예, 너무 우려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마이크론, 예, 좀 흔들렸고, 현대차 좀 빠졌고요. 오늘은 자동차가 좀 안 좋았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8%, 삼성화재가 급락, 현대일렉트릭 급등, 전력기기 좋았습니다. 방산도 좋았고 기존 주도주가 다시 급등했어요. 그리고 LS일렉트릭까지, 코웨이도 오늘 좋았고, 오늘은 알테오젠이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 오늘 바이오가 이렇게 달리면 어떻게 돼요? 바이오 가면 당연히 뭐 코스닥 가는 거죠. 케어젠이 12%, 케어젠도 거의 그 바닥에서 2배 올라가 버렸네요. 이오테크닉스 아침에 급나가다 플러스 났고, ST팜도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솔브레인도 좀 힘을 내주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도 좋았습니다. 오늘 원전주 좋았고, 원텍, 카페24, 테크윙 다 좋았습니다. 로보티즈가 20%나 올랐어요. 와, 진짜 뜨겁네요. 코스닥도 오늘.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시간 정도 방송을 해드렸는데 시장이 뭐 굉장히 좀 뜨거웠고, 예, 뭐 증시 자체가 뜨겁다기보다는 이제 각 개별 기업들이 뭔가 재료가 나면 아까 파이낸텍도 뭐 딱 터지니까 그냥 바로 급등하고, 예, 자기 자리에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닐 게 아니라 자기 자리 아이디어 보고. 근데 어쨌든 앞으로 크게 좋아질 산업들은 정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저희 당사에서 나온 자료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뭐 저도 결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PPT로 다시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료를. 예. 그러면 더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또 같이 고민해보고, 또 내일 어쨌든 이제 내일은 10시 10분에 라이브 있으니까 또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